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 강사 유진호이고요. 오늘은 예일여고 오늘 시험이 끝나는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미적분 시험에 대한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같이 두 문항 정도 풀이한 다음에 앞으로 있을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를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총평이다라고 하면은 달라진 점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 혹은 3년 전까지 이 정도까지의 기출문제는 아마 좀 준비하고 시험 봤을 것 같은데 기출시험지랑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매우 많다. 특히 가장 강조되는 거는 수능특강 연계율이 무진장 많이 올라갔다. 저는 대다수의 문제가 수능특강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많이 바뀐 점이고, 두 번째는 옛날에 있던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도형에 관한 문제로 변별력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요게 사실 수능특강에 있는 도형 말고는 새롭다 싶은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형을 보는 눈보다는 요거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시험을 좀 더 수월하게 풀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대신에 이거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가로 변별이 좀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추세가 기출에서는 보여지지 않다가 이번 시험에서 보여진 거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어느 방향으로 반드시 해야 돼 라는 건 조금 조심스럽고, 중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말에서도 이게 중요하겠구나, 중요성이 많이 올라가겠구나 정도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수능특강 연계율이 많이 높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높았냐라고 하면 이건 이제 아마 체감될 정도로 그림은 거의 똑같이 나왔고, 미분하는 문제, 급수 문제 같은 경우도 표현이 좀 바뀌었을 뿐 풀이법이 거의 같은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됐다. 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레벨 3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얘는 수능특강에서 연습해서 풀 줄 알아, 풀 줄 아는 수준을 넘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연습을 했어야 이제 수능특강 이외의 범위에서도 문제가 나왔잖아. 그것들을 풀이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해서 수능특강 많이 나왔어요. 근데 레벨 1이나 레벨 2 같은 거로 변별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준의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가, 이 정도로 준비했었어야 된다 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단답형이 4문제가 나왔습니다. 얘도 기출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서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단답 4개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으며 여기 4개의 문항 중에 한 문제만, 한 개는 수능특강이었고 나머지 3문제는 그 외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작년도 수능 문제의 좀 변형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문제에 엄밀히 말하면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3개 중에 한 개거든. 엄밀히 따지면. 그럼 이 하나를 맞출 만큼 나는 고득점을 원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준비도 좀 해야 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나머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말고사 준비 이야기하면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결론,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난이도를 올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도형을 처음 보는 도형을 주진 않았다. 대신에 이미 학습하기로 했던 것들 얼마나 깊고 많이 반복했었는지를 물어봤었다. 이거 더 최상위를 목표로 한다면 요거까지 봐야 될 정도로 난이도가 올라간 시험이다. 이지만 감히 등급을 예상을 한번 해보면
이제 예일여고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미적분은 인원이 또 많이 줄기 때문에 1등급은 좀 커트라인이 높을 것 같아요. 한 90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등급부터도 여기까지도 아마 좀 촘촘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차이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3등급부터는 좀 점수대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대략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한 건 조금 기다리시면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지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이번 시험에 대한 난이도와 어떤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됐었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기출문제 같이 좀 풀어보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같이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6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푸는 이유는 난이도도 난이도였고 얘는 이제 수능 특강에서 출제된 건 아니고 약간 수상에 대한 개념이 좀 튼튼했어야 되지 않나. 예전에 배웠던 거랑 좀 연계시키면서 기본기가 튼튼한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게끔 출제하신 것 같아요. 해서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차함수 있고요. 조건을 만족한대요. 일단 가조건을 봐주시면 는 0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다 라는 걸 주어줬으니 우리는 인수 정리를 써서 fx 빼기 x라는 식이 최고차항의 개수는 미지수로 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단서 정리할게요. f가 4에서 극값이고 값이 8이다 라고 했으니 그 좌표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야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거기서의 함수값으로는 2다까지는 정리해 놨고요. 이제 다조건 보러 갈게요. 얘는 F4에서 8 나왔는데 합성했을 때 7이다 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F 바로 들어갈게요. 8이 7이구나. 여기까지를 쑥 봤다면 그래도 아직은 할만한 것 같은데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 였고 이제 그 다음 조건이 좀 복잡한데 합성함수를 너로 나눈 목과 나머지에 대한 표현을 해주시고 거기에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뭘로 나눈 목과 나머지의 표현을 잘 확인하기 위하여 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나눗셈의 식인 항등식을 쓰면 되겠지. 이 녀석을 fx 빼기 x에다가 몫을 썼습니다. 이고 여기다가 나머지를 쓸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상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언급할 건데 나누려고 하는 식 이 녀석이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3차예요. 그러면 3차로 묶이지 않는 부분이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2차 이하의 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지? 지금 얘가 완성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지금 미지수가 4개예요. 알고 있는 단서가 3개거든요. 뭐 한 문자로 정리는 되겠지만 이거 했다가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으니 그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떠올린 거는 이거 나눗셈 작성한 식 항등식을 대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여기가 0이 나오는 순간 이쪽에 있는 나머지에 대한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부터 접근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여 접근하러 갈게요. 우리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그럼 x에 알파를 넣으면 여기가 0이 될 거잖아. 해서 x에 알파를 넣어보자. 그럼 좌변부터 f에 알파 넣으면 여기 0 나오고 f 알파 빼기 알파가 0인 거니까 또 알파겠지. 또 집어넣어도 또 알파겠지. 그러면 우변은 여기는 0이 됐으니까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3차가 0이 되게 하는 인수 서로 다른 3개를 알고 있으니까 3번을 반복하면
베타 넣으면 H 베타고요. 감마 넣으면 H 감마예요. 그 여기까지만이라도 했다면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거든? 아니 이거 2차 이하인데? 아니 어떻게 서로 다른 세실근으로 이게 같을 수가 있지? 어?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생각해보면 좌변에 있는 게 X, 우변에 있는 그 자리를 이다 라고 놨을 때 요 X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게 지금 3개잖아. 엥? 아니 어떤 이차함수가 1차식이랑 교점이 3개일 수가 있겠어. 이거 말이 안 되네.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면 얘가 3차야? 그거 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얘가 일치하면 돼. 다시 hx가 그냥 x였다면 1 넣어도 1 나올 거고 2 넣어도 2 나올 거고 3 넣어도 3 나올 거고 알파 넣으면 알파 나올 거고 베타 넣으면 베타 나올 거고 감마 넣으면 감마가 나올 수 있겠지. 아, 따라서 hx가 그냥 x구나. 요거를 발견했었어야 된다. 아, 선생님 혹시요 얘가 1차면 안 되나요? 아니 어떤 1차랑 y는 x라고 하는 1차랑 같아질 수 있는 거 한 번밖에 없잖아. 3번이 될 수가 없잖아. 따라서 요거까지를 발견했다면 요 부분의 식을 해결할 수 있을 테니 이제 슬슬 각이 보인다. 아, 여기가 그냥 x구나. 아, 그러면 여기 있는 4라고 하는 요 표현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4가 들어있으니까 굳이 나머지 변수를 다 찾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여 마무리하러 갑니다. x에다가 4 집어 넣을게요. f4는 8 넣으면 7, 여기다 4 넣으면 8에서 4 뺐으니까 4에 G4가 나오고요. 여기도 4 넣을게요. 따라서 G4의 값은 4분의 3 쓰면 되겠네요. 이제 G는 구했는데 나는 G'이 필요하지. 미분하자. 그럼 여기서 합성함수 미분을 하러 가겠습니다. 좌변 미분할게요. F'에다가 안에 거 미분해 주시고 이제 우변 미분하겠습니다. 우변 미분하면 곱 미분하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해서 F'X-1에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있던 거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거 미분했어요. 에다가 이거 미분하면 1이겠지? 이제 여기에 4를 넣어서 마무리할 건데 4 넣으면 F'4는 그 값이니까 0이라서 다시 X에 4 넣는 중이야. F'4는 0이었으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의 G4가 됐고요. 더하기 여기다 4 넣었으니까 4 넣으면 8에서 4를 뺀 4에다가 G'4를 계산해서 1까지 있었고요. 그게 너와 같으니 2다를 썼고요. G4의 값을 구해놨으니까 요거 계산하고 이항해 주시면 G'4가 계산값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나머지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거 다 하진 않을 거고 어차피 답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냥 아이디어를 보자 했습니다. 아, 선생님 어렵다라고 출제하는 게 이런 식이구나. 표현이 되게 어려워서 시간적 압박을 갖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항등식이니까 원래 하던 거 여기 0 나오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수상에서 정말 많이 했던 그 기본적인 요거를 시도해볼 엄두가 안 났을 수 있다. 그러면 못 푸는 게 맞지. 결론, 옛날에 배웠던 게 중요하구나.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걸 하라는 뜻은 아니야. 그러면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것들이랑 연계되는 형태가 많잖아. 그런 형태의 문제가 변형돼서 고난도로 나올 수 있구나. 한 문제 한 문제 문제집을 풀 때도 내가 예전에 배웠던 거를 까먹었다면 그거를 그때그때 다시 정리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음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단답형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사실 단답형 앞에 게 좀 더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뭐 수능 특강이랑 겹치고 모의고사랑 겹쳐서 요거를 풀어보려고 해요. 마지막 거. 야는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같이 연습해 봅시다. 제 2, 4분면에 있는 점 A를 지나고 그림을 제가 잠깐 그릴게요.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X축이 있었고 에다가 이렇게 생긴 선이 하나 있었고 얘가 L2였고요. 다시 이쪽으로 선이 하나 있었고 L1이었고요.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이렇게 생긴 선인 L3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이 만나는 점, 요 교점이 A였고요. 여기가 B였고 여기가 C였고 이제 길이 관계 정리해 놓으면요. A부터 B까지인 요 부분이 8이고요. A부터 C까지인 요 부분이 6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울기들을 열심히 표현해서 기울기 값을 계산하러 가보겠습니다. 얘는 보자마자 아마 이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선과 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더라? 탄젠트 덧셈 정리구나. 여기까지는 아마 바로 보였을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어떻게 찾을지 가볼까요? 길이 관계 써놨고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나왔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나오면 우리는 100% 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요. 사인 법칙을 정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길이 알고 있으니까 마주보는 각이 여기로 사인 C는요 외접원의 지름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였으니까 5분의 4구나. 이거 사인 했고 여기에 마주보는 각이니까 B는 지름인 10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써서 5분의 3입니다. 까지는 했어요. 이거 그러면 요 각을 알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사인 값을 알고 있는 거고 다시 B니까 여기에 대한 사인 값도 알고 있네요. 근데 우리는 선의 기울기들을 표현할 거니까 X축과 이루는 각으로 각을 정리해 놓을게요. 하여 여기 1번이니까 여기를 세타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얘가 2번이니까 여기를 세타 2번이라 생각했고요. 여기를 세타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1번과 3번은요 Y축의 대칭이다 라는 표현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접어서 만든 거지. 여기가 세타 1이니까 이 자리가 세타 1이겠지요? 여기까지는 정리해 놨어요. 이제 요 끼어있는 요 각들을 얘네가 이루고 있던 X축의 양의 방향과의 각과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쓰면 될 것 같네요. 하여 누구부터 할까? C부터 갈까? 요가 표현할게. 그럼 탄젠트로 바꿀 건데 요게 사인이 양수거든? 사인이 양수라고 탄젠트도 양수는 아니잖아. 그거를 확인해야겠지? 그거를 엄밀하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 요거 보고 빠르게 검증하고 넘어갈게요. 우린 단답이니까. 상상해보자. 지금 얘도 1보다 작고 너의 기울기도 1보다 작아. 그러면 지금 얘도 45도보다 작을 거야.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여기도 45도보다 작을 거야. 하면 요 각은 세타2에서 세타1을 뺐어. 얘는 분명히 45도보다 작을 거야. 그럼 이쪽에 있는 요 각은 요 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X축이
평행하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기가 세타 1이면 여기 세타 1 이고, 마주보는 당연히 여기도 X축 아니지 Y축이 접었던 거니까 세타 1 세타 1이라서 이렇게 생겼을 거지. 그러면 지금 요 각이 여기서 이거 뺀 거고, 요 막꼭지로 여기가 2세타야. 얘네 둘이 더하면 세타 2 빼기 세타 1이라는 여기랑 이쪽 각을 더할 거니까 을을 할 거고, 그러면 요거 둘이 더해서 이렇게 나올 거거든. 대략 본 거야. 대략 빠르게 보려고. 그럼 얘도 45도보다 작고 얘도 45도보다 작으니까 합치면 90보다 작겠지. 그럼 셋이 합쳐 180이니까 여기가 무조건 둔각이겠지? 인 거를 빠르게 체크만 한 거고요.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바로 둔각으로 보고 풀었을 거는 같아요. 하여 얘가 이제 둔각이었으니까 사인 C로 사인 값이 5대 4니까 여기는 3인데 얘가 둔각이면 2, 4분면에 있다는 뜻이니 이렇게 만들어서 탄젠트 C는 2다라고 정리했고요. 그럼 당연히 B각인 여기는 예각일 테니까 얘도 살짝 정리해서 B는 예각일 거고 이게 사인 값이니까 5대 3 여기는 4. 아하, 탄젠트 B는요 4분의 3까지로 정리해 놨어요. 이제 덧셈 정리 쓰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 해놨고 여기서 표현만 만들면 되겠네. 누구 먼저 할까? C 해볼게요. C 여기 할 거니까 야는 요거랑 요거 이용해서 셋이 다 더하면 180이야를 쓰면 되니까 탄젠트 C는 탄젠트에서 파이 마이너스 요거 두 개 쓰면 될 거고 세타 1번, 세타 2번 여긴 주기니까 지워주시고 마이너스 밖으로 빼서 요가 PC 3분의 4가 됐고 여기서 탄젠트 덧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음수 빼서 쓴 거니까 1 마이너스의 세타 1과 세타 2는 기울기 1번에서의 기울기가 M1이고요. 2번에서의 기울기가 얘가 3번이라 해놓자. 여기까지 썼어요. 하여 1번, 2번의 기울기를 곱했으니까 를 썼고요. 여기는 둘이 더했습니다. 였고 이번에는 여기 써볼게요. 요 자리. 요 자리는 막꼭지로 요거 쓰면 되니까 탄젠트 B는요. 탄젠트 2배의 세타 1이래요. 따라서 요 값이 4분의 3이었고 여기도 덧셈 정리할게요. 세타 1번에는 M1로 쓰기로 했으니까 1 빼기 M1의 제곱 2배의 M1이다 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2항에서 방정식 풀겠습니다. 요거 먼저 풀게요. 2항하고 2항하면 마이너스 3 M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하고 2항 시키면 자리 좀 바꾸자. 마이너스 8에 여기까지 인수분해에다가 이렇게 쓰면 될 테니까 M1의 값은 3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3인데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 0과 1 사이의 값을 쓰면 되고요. 이제 요거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M2의 값도 계산 결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겠지. 계산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이 정도만 하고요. 요거를 아마 처음 봤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 나름 어려웠지만 좀 어렵다 싶은 문제집에서는 요 정도는 아마 경험해 봤을 것 같아. 아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마지막 문제거든. 에서 거의 못 읽어봐서 못 풀었지 라는 생각이 좀 강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부분에 단답형이 어려우니까 내가 어느 부분을 잘하고 어느 부분을 못하는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가 좀 되어 있었다면 앞에 거 버리고 차라리 이걸 풀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풀어봤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색다르게 한 건 없는 것 같아.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풀이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2개 조건 풀어봤고요. 이제 기말고사 준비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 하고 있지 않을까? 역시나 수능특강 열심히 해야겠다. 적어도 3회독 이상 해야겠다. 인데 어느 정도로 변형되는구나에 대해서 연습했잖아. 따라서 3회독을 하되 계산 연습을 조금 빠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더 빠르게 풀 수 있지?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인데 요거는 이제 내가 1, 2등급 안에 들고 싶다. 명확한 목표를 좀 잡고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애매하게 할 거면 사실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 해서 우리는 준비를 할 거니까 준비하면 안전하게 하면 5개년이고 조금 급하다 싶으면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일여고는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할 때 최신 모의고사를 좋아하시거든. 해서 이 정도 하면 좋고 좀 불안해요 하면은 여기까지 보면 그 한 문제 나오는 모의고사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느낌으로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많이 좀 어렵고 또 연산이 많은 단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스로의 목표를 명확하게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미적분이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나 그냥 무조건 많이 할 거야 라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보다는 나는 얘를 얼마큼 할 것이고 얘도 얼마큼 할 것이다, 이런 기준을 잡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모의고사나 수능특강 문제들 같은 것도 단순히 답을 내고 끝 이라기보다 이 답을 내는 과정 속에 얘 대신에 A 대신에 B를 물어보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거 2개 다 구하라고 하면 좀 더 오래 걸리나? 한 번에 구하는 구조는 없나?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뭐 사실 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해야겠지요. 할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건 알고 있잖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만 하면 내신 준비는 그 다음에 좀 쉬워질 테니까 이번 마지막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남은 에너지를 불사르기를 바랍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